자, 거기 제시문에는 가의 수학적 기납법, 나의 기류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구장부터 제시문 박스 밑에 당구장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 1번을 먼저 볼게요. 1번을 먼저 읽어봅시다.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하여 이 실수 x1, x2, xn 그냥 하나의 수열입니다. xn이라는 수열. 이게 이제 n개 의항이 있는 거죠.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근데 모든 i에 대해서 뭔가요? 이웃한 두 항의 부호가 다르다. 그 얘기죠. 뿔마며 아니면 맞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수열 n개 의항이 있는데 이게 다 뭐 플러스부터 시작하면 뿔마 이렇게 계속 끝나든지 아니면 맞뿔 해가지고 계속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수열 xn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라고? n이 홀수이면 xn과 x1은 부호가 같고 n이 짝수이면 xn은 x1과 부호가 다르다. 뭐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죠. 계속 부호가 바뀌니까 n이 홀수면은 x1부터 시작했다 치고 부호가 짝수면 바뀌었을 테고 그러니까 같고 n이 짝수면은 xn은 x1부터 부호가 홀수면 바뀐 거니까 부호가 서로 다를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문제를 1번에 배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 자체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뒤에 있는 문제에 이게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 문제가 없었다면은 뒤에 문제를 풀면서 요 생각을 스스로 해냈어야 되는데 그거 좀 빡세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앞에다 배치를 한 것이죠. 이거 자체는 뻔해 보이지만은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또 이 문제를 굳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제 이용해 줘야죠. 수학적 기납법을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여차저차해서 되게 자명해 보이는데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라고 했으니 뭐 그 지시사항은 따라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얘기하려면은 이제 첫 단축 끼우고 그 연수의 고리를 설정을 해주면 되죠.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 성립함을 보여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첫 단추를 끼우는데 그 첫 단추조차도 n이 홀수일 때하고 짝수일 때가 같이 패키지로 첫 단추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점을 좀 주의해서 디테일을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단추로 쓸 것을 x1하고 x2 그러니까 첫 번째 홀수하고 첫 번째 짝수 이걸 가지고 첫 단추를 끼워줘서 x1은 x1과 부호가 같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한가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뭔 소리냐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냐. 굳이 이걸 언급을 해야 되나? 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불편하면은 첫 단추를 x2하고 x3를 첫 단추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다 좋아요. 1, 2로 하든지 2, 3으로 출발하든지 1, 2로 출발하든지 다 괜찮아요. 예, 썼으니까 그냥 갑시다. x1은 x1과 부호가 같다. 당연한 얘기고 x2는 x1과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제 요 근거를 뭘로? 근거를 여기 주어진 조건으로 x1과 x2 이웃한 두 항은 곱해서 음수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첫 단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이걸 첫 단추로 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성립한다. 이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틀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n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바 자체를 이제 짝코를 같이 써주면 좋겠죠. 이것도 역시 패키지로.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x2k-1하고 x2k 두 녀석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2k-1은 뭐? x2k-1은 홀수니까 x1과 부호가 같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2k는 2k는 짝수니까 x1과 부호가 다르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요것을 패키지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짝수 다음 홀수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x2k 플러스 1, x2k 플러스 2를 얘기하면 되겠죠. 좀 칸을 띄울까요?
근거를 쓰기 위해서 x2k 플러스 2. 그럼 x2k 플러스 2는 x1과 부호가 같음을, x2k 플러스 2는 이건 짝수니까 x1과 부호가 서로 다름을 확인해 주면 되는데, 근거는 뭘로? 역시 저 근거를 들면 되겠습니다. 지금 x2k가 x1과 부호가 다르다고 했는데 x2k하고 x2k 플러스 1은 또 부호가 다르거든. 응? 또 부호가 다르단 말이야.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x2k 플러스 1은 이제 x1과 다시 부호가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근거 제시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이걸 확인한 사실이니까, 요거는 확인한 사실이니까 이걸 가지고 x2k 플러스 1하고 x2k 플러스 2는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x2k 플러스 1이 x1과 부호가 같았는데 x2k 플러스 2는 얘하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x1과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이걸 근거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틀에 맞춰서 이렇게 답안지를 쓸 수 있었고, 자, 그럼 여러분 이 수학적 기납법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낮은 편입니다. 요것만 이제 짝콜 이 패키지로 취급하고 있는 측면만 좀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 2번부터 좀 어려운데 한번 보죠. 이제 2번부터는 여기 당구장을 좀 읽어야겠네요. A1부터 A99가 자연수 1부터 99까지의 이 99개의 자연수의 재배열, 즉 재배열이 무슨 말이지? 요 얘기다 그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보니까 1부터 99까지의 자연수를 이렇게 순서를 적당히 배치했을 때 나오는 99개의 자연수의 나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99번째 항까지로 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수열 AN의 항수는 99개밖에 안 되는데, 자 질문할까요? 그 재배열의 개수는 몇 개겠어요? 경우의 수 문제겠네요. 당연히 1부터 99까지의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99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99 팩토리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99 팩 어마어마한 거예요. 10팩만 해도 여러분 10팩이 얼마인 줄 알아요? 150이 넘습니다. 150만이 넘습니다. 150만. 안 그럴 것 같죠? 5팩 120 만만하잖아. 6팩이 봤자 720 손에 잡히잖아. 근데 거기다가 7, 8, 90만 더 곱해도 150만이 넘어가요. 20팩 어느 정도인가? 20팩? 20팩이 내 기억이 맞다면 12경이 넘습니다. 1만 억조 경 10의 20승. 그래서 12경이 넘고 20팩만 해도 99팩은 뭐 그 상상을 초월하죠. 어마어마합니다. 한 2의 100승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이 수열 AN이라는 게 그건데, 여기서 이제 이 AN들을 이용해 가지고 새롭게 수열 BN을 정의합니다. 보니까 어떻죠? A1에서 A2로 얼마나 커졌냐, 그 변동폭을 B1으로 정의하죠. 또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A2에서 A3로 얼마나 커졌냐, B2. 그다음에 여기 안 써졌네. A3에서 A4로 얼마나 커졌냐, B3. 이렇게 정의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정의되는 방식 똑같죠. A98에서 A99까지 얼마나 커졌냐, 이게 이제 B98.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B99를 A1에서 A99를 뺀 걸로 정의를 해놨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열 A1부터 A99까지 99개의 자연수가 막 뭐 커질 수도 있고 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A1에서 A2까지 얼마나 바뀌었냐, B1. A2에서 A3까지 얼마나 바뀌었냐, B2. A3에서 A4까지 얼마나 바뀌었냐, B3.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A99가 끝에 있을 거 아니에요. A1부터 시작해가지고 A99가 끝에 있을 텐데, 마치 이게 원으로 연결되듯이 A99에서 A1으로 얼마나 바뀌었냐, 그것을 이제 B99로 정의하는 셈입니다. 그런 식이죠. 그런 상태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수열 AN이 있고 수열 AN을 이용해서 BN을 정의했는데, 그 다음에 B1, B2 곱, B2, B3 곱,
B3, B4 곱 이 수열 Bn의 이웃한 두 항을 계속 곱하고 있네요. 계속 곱해. 여기까지 다 그렇죠? B98, B99 이거 곱. 그런데 또 B99하고 B1을 곱한 것까지. 이게 이제 이것도 추가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곱이 몇 개 나오죠, 지금? 개수는 어렵지 않죠. 99개입니다. 99개의 곱. 수열 Bn의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곱 99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마지막 것을 이웃한 두 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연결된다면은 이웃한 셈인데 이제 이미지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중에서 이 99개의 곱 중에서 플러스인 것의 개수 라지 n 이거란 얘기죠. 그러면 99개 중에서 플러스인 것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겠죠. 0은 없습니다, 여러분. 0은 없어. 왜냐면 수열 Bn의 어떤 항 중에 0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 그러겠어? AN의 모든 항이 다 다르거든. 1부터 9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대응되는 거니까. 그걸 재배열한 것일 뿐이니까. 그래서 Bn은 0이었고 그럼 Bn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를 둘씩 곱했으니 그 곱 역시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그 중에서 플러스인 것의 개수 라지 n. 그럼 라지 n이 될 수 있는 값은 뭐겠어요? 일단은 뭐 현재 스코어 다른 정보 없이 현재 스코어 0부터 99까지겠죠. 당연히. 플러스인 게 하나도 없든지 즉 99개가 다 마이너스든지 아니면 전부 다 플러스든지 99개 다 플러스든지 그 사이에 이제 어딘가에 또 있을 수도 있겠고 되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지금까지는 비문학 비문학 실력이고요. 뭐 계산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2번 들어갑니다. 모든 재배열 어떤 특정한 형태의 재배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재배열에 대하여 n이 1 이상임을 보이래. 자, 라지 n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요? 이 99개의 곱 중에서 플러스인 것의 개수니까 0부터 99까지 당연히 가는데 이게 1 이상임을 보이라는 겁니다. 1 이상이란 얘기는 어떤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0인 경우는 없음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모든 재배열. 여러분 이걸 모든 재배열이니까 가지수가 몇 개라고요? 99 팩토리얼 가지라니까 무려. 그럼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체크하진 않겠죠. 재배열 하나 생각해봐 가지고 그것을 라지 n 갖고 하고 재배열 또 하나 생각해요 라지 n 갖고 하고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냐. 모든 재배열이 n이 1 이상임을 보이라는 것은 어떠한 재배열도 n이 0인 경우는 없다 그 말이에요. n이 0인 재배열은 없음을 보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갈까요? 귀류법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귀류법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겠다. 자 그럼 여러분 요것을 귀류법으로 방향을 잡을 생각을 어떻게 하냐? 내가 수험생 입장에서 한 두 가지 경로를 얘기해 볼게요. 귀류법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는 그 발상을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n값이 라지 n값이 우리가 이제 비문학 실력을 발휘해 보면 라지 n값이 0부터 99란 말이에요. 근데 1 이상임을 보이라는 얘기는 그것의 여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여사건이 뭐예요? n이 0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도 그 구하고자 하는 확률의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 여사건의 경우가 몇 개 안 돼. 그러면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해 가지고 그걸 1에서 빼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자, n이 1 이상인 경우가 아닌 것은 n이 0인 경우밖에 없으니까 여사건이 훨씬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n이 0인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구나. 이게 없음을 보이란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 본질은 똑같은 얘기인데 모든 재배열이 n이 1 이상이다 라는 것을 보인다는 것은 어떠한 재배열도 n이 0인 경우는 없다는 걸 보이는 것이니까 없다는 걸 보여? 귀류법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중간부터 여기 수강한 학생들이 많아서 이 귀류법과 관련해서 귀류법의 적용 사례들을 쫙 정리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3월 1강 첫 수업에서 요것을 했었죠. 3월 1강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들었던 학생들도 기억이 날 걸로 기대를 하면 내가 나쁜 놈이겠지. 그래서 여기 틈틈이
이런 것은 정말 틈틈이 살펴보는 겁니다. 간접 증명의 대표적인 사례들 확인해 보시 바라고. 자, 하여튼 이거 갑시다. 2번. 그래서 이제 기류법을 쓸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뭘 쓰자고? 기류법을 써야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하여 결론을 부정하여 라지 n 값이 0인 재배열이 뭐예요? 존재한다고 하자. 없음을 부정한 거니까 재배열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랬을 때 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래저래서 말도 안 된다. 완전 넌센스다. 이제 그걸 보여주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n이 0인 게 n이 0이라는 게 무슨 의미였던 거죠? n이 0인 거? 라지 n이 뭐였어? 라지 n? 라지 n이 이거였거든요. B1, B2, B2, B3, B3, B4 얘네들 이 99개의 곱이 다 음수라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라지 n이 0이라는 것은. 그럼 다 음수야 이게 다 음수야. 왜 말이 안 되지? 보니까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 뭐지? 수열 Bn의 이웃한 두항이 음수란 얘기네. 그거 어디서 봤는데? 1번에서 봤네요. 그죠? 이웃한 두항이 음수인 거. 그러면 이웃한 두항, 모든 이웃한 두항이 음수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수열의 홀수 번째 항은 첫째 항과 부호가 같고 짝수 번째 항은 첫째 항과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이웃한 두항 사이의 관계는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음수면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번 결과를 통해서 이 99개의 수열 Bn의 항 중에서 모든 항의 이웃한 두 항이 다 곱이 음수인 겁니다. 그럼 어찌해야 돼? 그 홀수 번째 항은 첫째 항과 부호가 같아야죠. 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다 음수면은 얘는 반드시 양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1번을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에서 2번의 A를 기류법으로 증명하는데 요것을 써먹으라고 여기 있었구나. 너무 당연한 것을 보이라고 했더니 여기선 작용을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요것을 기류법으로 보이는 것. 복습할 때 이런 거 하시라고요. 문제는 물론 제시문에 기류법이 있다는 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힌트를 주고 있긴 하나 기류법이 어디 쓰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2번에 A번을 보고 어떻게 기류법을 생각할 수 있지? 이러이러하니까 기류법을 쓸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여러분이 복습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리는 거예요. 1, 2분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2번에 A번. 자, 안 써도 되겠나요? 안 쓰고 갈게요. 문제는 뭐였어? 얘네들이 다 음수가 되면은 여기 1번 결과에 의해서 B99가 B1과 부호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모순이다. 끝. 자, 이제 B번 갑시다. 2번에 B번. 라지 n이 1인 그러니까 라지 n이 1인 재배열. 다시 한 말을 하면 뭐? 이 99개의 곱 중에서 하나가 양수, 나머지 98개가 음수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재배열. 그런 재배열이 존재함을 보이라네. 존재함을 보이라네. 자, 여러분 증명 문제에서 일단 이제 존재성 얘기가 나오니까 일반적으로라기보다는 우리 전에 이제 실근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확인합니다. 실근의 존재성, 유일성이 몇 월쯤 했을까요? 우리 교재 목차 있을 텐데 한 뭐 3월 몇 강인가 4월 몇 강 했을 겁니다. 했는데 3, 4월 교재 있을 텐데 실근의 존재성은 뭘 이용해서 보이는 거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보이고 실근의 유일성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유일성 증명할 때는 단조성, 그러니까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이것을 이용해서 유일성을 보이든지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은 귀류법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왜 어떤 의미에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 존재하는 하나 말고는 없다는 걸 보이는 것이니까 귀류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래서 실근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실근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근의 존재성은 예외 없죠. 다 사이값 정리로 존재성을 증명하는데 근데 실근 말고 일반적으로 뭔가가 존재함을 보이라는 증명 문제가 있어요. 반면에 뭔가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라는 증명 문제가 있습니다. 않음을. 뭔가가 존재함을 보이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개수가 많냐 적냐 그게 아니거든. 하나라도 있으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함을 보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를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혹은 특정한 사례를 제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없는 걸 보여줄 수는 없다니까요. 그게 간접 증명의 불가피성입니다. 기류법으로 가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은 기류법으로 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또 해두시고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오면은 이것은 존재함을 보이라고 한 거니까 하나 제시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당구장의 내용이 나오고 2번에 B번이 바로 들어갔으면 깝깝하겠지만은 앞에서 우리가 고민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은근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세트 문제의 특성상 노골적으로 뭐 앞 문제를 이용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러면 n이 1인 경우 우리 이미 봤잖아요. 예? 모든 재배열에 대해서 라지 n 값이 1 이상임을 보이라고 하면서 0은 될 수가 없다. 뭘 근거로? 얘가 다 음수면 얘가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모순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의 사례를 하나라도 제시하면 되는 거니까 기왕이면 그 사례를 방금 했던 이걸로 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다 음수인데 얘가 양수가 되게끔 세팅을 해가지고 여기 있지 않냐. 끝.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하자는 얘기죠. 지금 끝났다는 건 아니고 그걸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이 다 음수란 얘기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얘네들이 다 음수란 얘기는 이렇게 갑시다. 이게 음수라면은 뿔마로 시작할 수도 있고 마뿔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B1, B2, B3, B4가 뿔마, 마뿔, 뿔마, 마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수열 BN만 부호를 생각해 보면은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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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마 이렇게 쭉 가는 수가 있겠고 BN이 마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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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대칭적으로 뒤집으면 똑같은 것이니까 그 중에 하나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두 가지 다 제시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뿔마뿔마로 제시하겠다라고 마음 먹든지 마뿔마뿔로 나아가는 걸로 제시하겠다 그런 마음 먹든지 뿔마뿔마로 가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B1이 플러스 B2가 마이너스 B3가 플러스 B4가 마이너스 자 이런 것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반드시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 내가 문제 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하나 제시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나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B97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 수열 Bn의 홀수번장이니까. 그 다음에 B98 마이너스가 되겠죠. 짝수번장이니까. B98. 그래서 B98이 뭐냐면 이거예요. B98이 여기 A99에서 A98을 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부분이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경과만 얘기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1이 양수란 얘기는 A1 여기다 막 쓸게요. A1이 있을 때 A2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3로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B1 수열 BN이 뿔마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얘기는 수열 AN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 감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열 AN이 증가 감소 막 이렇게 계속 증가해 바뀌는 거예요. 하나이 나올 때마다. 그럼 어디까지? 지금 B98까지 나온 거니까 자 이렇게 A1, A2, A3 이런 걸 우리 하나 제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제시하면서 쭉 진행이 되어서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자 이게 이제 충분히 진행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B98이 음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A98에서 A99로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오다가 A97에서 A98로 자 A97, A98 그 다음에 A99로 이렇게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증가부터 시작했으면은 감소하는 것으로 수열 AN의 99번째 항이 끝나는데 자 A99가 이렇게 됐으면은 B99는 어떻게 되죠? B99는 A1에서 A99로 바뀌는 것이니까 자 잘 보시면은 지금 B98이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 논의가 되려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B99가 플러스가 돼야 돼. 그렇죠? B99가 좀만 집중하세요. B99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A1을
우리가 A1을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끌어왔을 때, 똑같은 값으로 다시 한번 끝에 끌어왔을 때 A99에서 A1으로 뭐가 돼야 돼요? 증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증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획했던 바에 매치가 되려면은 A99가 A1보다는 작은 데서 끝나게끔 뭔가 세팅이 돼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요렇게 되는 수열 AN을 우리가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99개의 값을. 그럼 이제 99개의 값을 우리가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이렇게 증가감소 계속 증가감소 이렇게 되는 것을 99개를 다 나열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고, 이런 것도 개수가 무수히 많겠지 사실은. 이렇게 증감에서 끝나고, 근데 이 끝난 녀석이 A1보다 밑에 있는 이런 것을 제시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자, 이게 뿔마 하니까 이제 B1, B2 말하는 거예요. B1 플러스 B2 마이너스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B97이 플러스 B98이 마이너스인데, B98이 마이너스, B99가 플러스인데 그 다음에 A1에서 A2로 증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모조리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게 하나여서 라지 n 값이 1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례를 제시한 겁니다. 이 사례를. 물론 다른 사례도 많겠지만은, 왜? 라지 n이 1인 거니까 뭐 얘가 양수고 나머지가 음수인 것 말고도 다른 게 양수이고 나머지가 음수인 것도 라지 n이 1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딱 잘라서 갖다 붙인 것을 생각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든지 뭐 비슷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요 사례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1에서 A2로 커지니까 이게 B99하고 B1 마지막에 곱한 것만 뿔뿔 해가지고 양수가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제시하려고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시할까요? 이것을 이런 조건을 충족하게끔 99개를 나열해도 되는데, 지금 반복된 얘기입니다. 그걸 나열해도 되는데 그렇게 피곤하니까 언제 쓰고 있겠어 그걸 99개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은 봐보세요. 이 짝수번장 있죠. A2, A4, A6, A8, A10, A12 이렇게. 짝수번장들은 다 A1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홀수번장들은 다 A1보다 밑에 있으면 돼. 물론 그래야만 라지 n이 1이냐? 그건 아니에요. 홀수번째 항 중에서도 A1보다 큰 게 있어도 라지 n이 1일 수 있어. 이렇게 증감하면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제시하기 위한 편의를 위해서 짝수번째 항은 A1보다 다 크게 해주고, 홀수번째 항은 A1을 제외한 나머지 홀수번째 항을 다 A1보다 작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A1에서 A2로 갔는데 당연히 증가하고, A2에서 A3로 갔는데 당연히 감소하고, A3로 A4로 가는데 당연히 증가하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A1을 그런 목적을 위한다면은 A1을 얼마로? 딱 가운데 있는 50으로. 1부터 99까지의 값 중에서 A1을 50으로 딱 정해주고, 그 다음 짝수번째 항이 몇 개인가요? 49개입니다. 걔네들을 50보다 큰 거 51부터 99, 그게 딱 49개입니다. 그걸로 정해주고, 홀수번째 항 몇 개죠? A1 제외하고 49개입니다. 걔네들을 50보다 작은 애들 1부터 49까지의 값으로 어떻게든 매겨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했던 수열 AN의 증감 패턴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죠. 계속 증감해서 증감으로 끝나고, 그리고 A99 마지막은 A1보다 작은 상태고, 이 상태가 딱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답안지 씁시다. 어떻게 쓸까요? 답안지를 여기다 쓸까요? 지금 2번에 B번 얘기하고 있죠. 2번에 B번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자, A1을 5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짝수번째 A2, A4, A98이죠. 이 짝수번째 항 49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얼마로? 50보다 큰 애들 51, 52, 99까지 이 49개. 그럼 이게 뭐야? 요 49개 안에서는 아무렇게 되든지 좋다 그 말이죠. 어떻게 되든지 좋다.
그 다음 홀수 번째항 A1을 제한 홀수 번째항 A3, A5, A99 홀수 번째항 49개입니다. 얘네들은 뭘로? 50보다 작은 49개의 값으로. 그래서 1, 2, 3, 4, 49까지 이렇게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가 존재함을 보이라고 했을 때 너 이 생각 어떻게 하게 됐어? 설명해야 돼요. 이걸 제시하고 이걸 제시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 수열 AN의 그 한 가지 재배열로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은 물론 이게 한 가지는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수열 AN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되고 나면은 A1보다 A2가 크고 A2보다 A3는 작고 A3보다 A4가 크고 즉 이렇게 되면 이라 하면 이렇게 정의해주면 이라 하면 그리고 나서 써주면 돼요. B1은 양수, B2가 음수, B3가 양수, B4가 음수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요게 보기가 불편하면은 이렇게 해도 좋죠. B1, B3, B4 어디까지? 일단 B98까지. 그리고 B2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수고. 얘네는 양수고 미안합니다. 정신 차려. 흥분을 가라앉히고 135로 가야죠. 135 97까지 일단 97 97 요게 B97이고 B98 그다음에 B99까지 쓰면 되겠네요. B99까지 해주고 B2, B4, B6, B98까지 음수다. 이므로 라지 n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퍼펙트. 되겠죠?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존재함을 보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2번이 끝납니다. 인하대 의예값 빡세네. 근데 여러분 인하대 문제가 어려워요. 뭐 의예값뿐만 아니라 공대가 어렵습니다. 본인한테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누구한테나 모든 수험생한테 다 어려운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만점 받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다. 자, 3번 갑시다. 총치 생겼네. 3번. n이 1일 때 계속 n이 1인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n이 1일 때 요 값 bi의 절대값 99개. 어차피 수열 bn이 99개가 있잖아요. 항이. 근데 그 수열 bn의 모든 항의 절대값의 총합. 이것이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큰 값을 라지 m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2번은 라지 n이 1일 때 요 최대값을 갖는 재배열이 몇 개가 있겠느냐. 그겁니다. 일단 최대값부터 구해봅시다. 최대값.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그마식을 딱 보고 바로 이런 의미구나. 바로 접수가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제 뜯어봐야 돼요. 그럼 이건 뭐죠? B1 절대값, B2 절대값, B3 절대값 이걸 다 합친 거예요. 99개를 다 합친 겁니다. 근데 B1이 뭐였지? A2-A1이에요. A2-A1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라지 n이 1일 때를 일단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라지 n이 1일 때. 라지 n이 1일 때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 잘 봐주세요.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2번에 B번 문제를 풀 때는 라지 n이 1인 경우를 하나 제시하면 됐던 거예요. 하나 제시하면 됐던 거. 제시를 했습니다. 임의로 제시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라지 n이 1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매우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얘가 취할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것을.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2번에 B번을 풀면서 제시하기 편한 거 하나를 제시했는데 그 제약을 넘어서서 라지 n이 1인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자, 여러분 그 A1이 50이라는 규정이라든가 특히 이 짝수 번째 항이 50보다 크고 홀수 번째 항이 50보다 작고 꼭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만 되면 돼요? 뭐만 되면 되냐면 증감 이게 계속 엇갈려 나오면 돼.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99개의 곱 중에서 98개는 음수이면 되는 거니까 뿔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냐면은 자, 요것을 요 A1이랑 연결시켜 가지고 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원을 만들었다고. 원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삐쭉삐쭉 왕관하는 것처럼 머리에 씌는 것처럼 이렇게 삐쭉삐쭉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라지 n이 되냐면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돼? 올라갔다 이런 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B1이 플러스인 것부터 시작했지만은 마이너스인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라지 n이 1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삐쭉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여기 일종의 극소점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 A1보다 뭐예요? 밑에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 우리는 제시한 거 편한 거 제시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삐쭉삐쭉만 하면 되는 거죠. 삐쭉삐쭉 하다가 증가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으면 돼. 혹은 감소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으면 돼. 근데 어차피 그건 뒤집으면 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마찬가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시한 이 특이한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라지 n이 1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라지 n이 1이라는 건 뭐? 이게 증감이 계속 엇갈려 나오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 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라는 게 A99와 A1과 A2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중간에 어딘가에서 그 한 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감이 엇갈리지 않고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그게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어디든지 한 번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어디든지 한 번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여기서 이게 플러스인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값 자체는 똑같은 식으로 순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났어요. B1의 절대값은 A2 빼기 A1.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그 첫 번째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규정한 것은 얘네들이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딴 것이 다 플러스여도 되는데 전체 값을 생각하는 데는 똑같으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얘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일반성을 잃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증감 그러니까 B1이 플러스고 B2가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플러스인 경우부터 생각하는 것을 일반성을 잃지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도 뒤집으면 똑같거든. 어쨌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논의를 했을 때 B1의 절대값이 이렇고 B2의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B2가 A3 빼기 A2인데 B2의 절대값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4의 절대값은 A4 빼기 A3가 되는 것이고 B5의 절대값은 B5가 A5 빼기 A4인데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이제 뿔마 이게 되는 것이니까 절대값 씌웠을 때 마이너스 붙인 것이 한 칸씩 띄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B97 한번 써볼까요? B97은 A98에서 A97을 뺀 건데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설정한 바에 따르면은 얘가 더 크니까 이대로 나오겠죠. 이대로 나오겠고 B99는 A99에서 A98을 뺀 것인데 얘는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마이너스 붙인 것으로 나올 테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안합니다. A98이죠. 마지막으로 B99는 A1에서 A99를 뺀 건데 일반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설정한 상황 속에서는 A1이 더 큰 거니까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것을 토탈 합친 겁니다. 토탈 합쳐보면은 뭐가 나오냐. 2분 안에 끝나요.
이걸 토탈 합쳐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A2 즉 짝수 번째 항들은 두 번씩 더해지게 돼 있고요. A1을 제외하고 홀수 번째 항은 두 번씩 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저준식이는 시그마 i는 1부터 99까지 bi의 절대값은 이것은 짝수 번째 항들은 다 더해가지고 두 번씩 더해지고 있고 홀수 번째 항들은 A1을 제외한 A3, A5 해가지고 요게 두 번씩 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가요? 요 값이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값이 커지려면 이것이 최대가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여기에 큰 것 49개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작은 것 49개가 들어가야 이 값이 가장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큰 거 49개 51부터 99까지 여기에 작은 거 49개 1부터 49까지 이게 들어갔을 때 이 값이 최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0 여기 빼면 50이잖아요. 빼면 50이니까 50이 49개 있고 2 곱하는 거니까 100이 49개가 있는 셈이어서 4,900이 나오는 거죠. 이 라지엔 값입니다. 최대값. 그 다음 10초. 그러면 이런 게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렇게 이게 딱 4,900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냐? 그거예요. 이게 4,900이 나온다는 얘기는 보세요. 어떤 경우였어? 라지엔이 1이라는 데 있어서는 이게 들쭉날쭉만 하면 돼요. 한 번만 빼고. 근데 이 값이 나오려면은 짝수 번째 항들은 다 50보다 큰 경우, 홀수 번째 항들은 다 50보다 작은 경우였습니다. 그러면은 짝수 번째 항들이 이 50보다 큰 49개의 값을 어떻게 배치하든 상관없거든. 몇 가지? 49팩. 홀수 번째 항 1부터 49까지 어떻게 배열되든 오케이. 다 이 값이 나옵니다.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49팩. 자, 근데 그걸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얘기했던 거 뭐가 있느냐? 요게 수열 BN이 뿔마로 갈래, 맞불로 갈래. 요 두 가지 케이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성을 잃지 않았던 게 뭔가요? 요 99개의 값 중에 어떤 건 하나를 플러스할 것이냐. 그 99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지 똑같습니다. 방식은, 논의 방식은. 그래서 여기 쓰자면 이런 식이죠. 2 곱하기 저 99개 중에서 선택하는 거 이렇게. 이게 마지막 답입니다.